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채널 쏘튜브입니다. 이런 화면으로 나와서 좀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해볼 건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가우스 조던 소거법을 배울 때 이런 알고리즘이 없었다면 이것을 컴퓨터로 코딩하는데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그 코딩하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수학 쪽이 주 전공이긴 하지만 컴퓨터 쪽도 복수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짜 실제로 어떻게 코딩이 되는가를 보여드리는 것도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약간 재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실생활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보는 것도 재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행렬은 클래스를 정리 내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벡터를 이용해서 하려고 해요. 물론 가우스 조정 소거법 같은 걸 다 제공해주는 API가 있긴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C++로 싹 다 코딩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기본행 연산 첫 번째 한행의 상수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일단은 Elementary Operation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트릭스는 그냥 이렇게 참조자로 받아주고요. 무슨 행에다가 몇 배를 할지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되겠죠. 정의는 좀 아래 가서 할까요? 어차피 i 행의 상수배를 하는 거니까 이터레이터로 그냥 받아보죠. 이터레이터 자체가 그 하나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니까 이 k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본행 연산 뭐 해볼까요? 이번에는 행 교환을 한번 해볼까요? 사실 행 교환은 거의 안 쓰이긴 하는데 i 행과 교환해주는 함수로 만들어보죠. 정의는 또 아래 가서 해줄게요. 이게 생각해보니까 파이썬보다 훨씬 불편하네요. 파이썬이었으면 그냥 튜플로 할 텐데 불편하니까 그냥 로우라고 하나 디파인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행교환이 필요한 매트릭스는 굳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여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한 행 상수배를 다른 행에 더하기 연산을 하죠. 그래서 i행을 k배에서 j행에 더하기 연산을 계산한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바꿔야겠네요. 그럼 일단 이건 폼으로 돌려야겠네요. 여기 i가 있으니까 여기 n으로 할까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제가 지금 이것을 일일이 설명해드리면서 하는 이유가 혹시나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컴퓨터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단 에슐런 폼으로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오늘은 행교환이 필요한 매트릭스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 에슐론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 리딩원의 위치가 어디인지 찾는 함수도 만들어야겠네요. 인덱스를 반환해야 되니까 인트 값을 하고 논지로 원소를 찾으면 되겠죠. 이번엔 매트릭스가 아니라 그 로우에 어떤 논지로 원소가 있는지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아래 가서 해줄게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터레이터 말고 이거는 int i 이렇게 해서 인덱스로 돌려줘. 인덱스를 반환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래에 있는 원소가 0이 아니라면 이제 그걸 바로 반환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0이라면 그냥 컨티뉴 해주고요. 그런데 이제 다 0이면 마이너스 1로 반환을 해줄게요. 이러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만든 함수를 가지고 아까 에슐론 폼으로 가볼까요? 어차피 마지막 행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죠. 사이즈에서 마이너스 1 한 것까지 반복을 해볼게요. 그리고 각 행의 리딩 원의 위치를 반환해주는 이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j가 마이너스 1이 반환됐으면 다 0이란 소리니까 그냥 컨티뉴 해주고요. 자, 아닐 경우에는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행에다가 모두 다 그 한 행의 상수배를 다른 행에 더하기 연산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잡아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 행의 상수배를 다른 행에 더하기 연산을 해주긴 해주는데 이제 매트릭스에다가 i행에 마이너스 1배의 그 행렬의 개수값들을 이런 식으로 곱해야 되겠죠. 이거에다 나누기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에슐론 폼 완성이 됐고 리듀스로 에슐론 폼을 한번 만들어 보죠. R 에슐론 이런 식으로 할까요? 역시나 정의는 R에 가서 해줄게요. 일단 당연히 들어온 애를 에슐론 폼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일단 이 함수에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피벗 자리에 있는 애들을 리딩 원으로 만들어주는 걸 해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포문을 돌려서 그 다음에 논지로 원소를 찾아야 되죠. 일단 논지로 원소가 있는 곳이 리딩 원이니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j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면 그냥 컨티뉴 해주고요. 아니라면 이제 나눠줘야겠죠. 나눠줄 때는 아까 이미 만들어줬던 EO1이라는 이 기본행 연산 한행의 상수배였죠. 이걸 해줄 거예요. 지금 i행을
매트릭스의 역수로 한번 곱해줘야겠죠. IJ 이렇게요. 이러면 이제 리딩 원으로 다 만들어졌고, 이제 백 서브스티튜션을 해야겠죠. 수학에서 행렬은 1행부터 시작하지만 컴퓨터에서는 그쵸 0행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백 서브스티튜션이니까 거꾸로 타고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논지로 원수도 하나 찾아주고요. 이제 이 j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런데 아니면 이제 백 가정을 해주는 거죠. 어디서 오류가 나는 거죠? 여기 창이 잘 안 보이니까 아래로 내려가 보죠. 괄호 같은 게 하나 빠졌을 텐데 여기 괄호가 하나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자기보다 위에 있는 행을 전부 다 해주는 거니까 이것도 포문으로 돌려야겠네요. K를 잡아볼까요? I보다 작아야겠죠. 그 다음에 기본행 연산 매트릭스 한 다음에 지금 I 행에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왜 빨간 줄이 뜰까요? 괄호가 또 없어졌네요. 왜 자꾸 없어지죠? 이거 하고 또 괄호가 없죠? 네, 괄호 다 받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행렬을 출력하기 쉽게 출력 함수 하나 만들어 보죠. 프린트 함수. 이것도 아래 가서 정의를 해줄게요. 일단 좀 예뻐 보이게 이런 보조선 같은 거 몇 개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한 줄 띄워야겠네요. 여기는 이터레이터를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깔끔하게 이걸 하나 넣어주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본 입력을 한번 받아보죠. 그 입력을 받기 전에 각각 기본행 연산을 할 때마다 그 과정을 볼 수 있게 여기다 다 프린트를 해버리죠. 이렇게 하면 가우스 조는 소거법이 이용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입력을 한번 받아보죠. 여기서 폴문을 돌리죠. 그냥 이중법문 돌려야겠네요. 이렇게 하고 아까 만든 함수를 이용해서 기하행 사다리꼴을 만들어보죠. 실행을 해볼게요. 3차원 행렬을 한번 해볼까요? 1행은 1, 2, 3, 2행은 4, 5, 6, 3행은 7, 8, 9를 해보죠. 잘 계산이 되는 게 보이죠? 가우스 소거법이 일어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입력한 행렬이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 리딩 1이 1이니까 그 밑에 있는 4와 7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0, 0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피벗이 마이너스 3이니까 그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 6을 이렇게 없애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행은 0행이니까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죠. 그리고 대각 원소를 이렇게 다 1로 맞춰주고 있고요. 여기서. 그리고 그 다음에 백 서브스티튜션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하행 사다리꼴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단위행렬이 아니니까 가역행렬이 아니었네요. 다른 것도 해볼게요. 이런 걸 해볼까 싶어요. 4차원 행렬인데 이렇게 큰 숫자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어차피 이 큰 숫자가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변수를 W형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숫자는 어차피 컴퓨터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근사값으로 들어가죠. 9875544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갔어요. 보이죠? 그러니까 9.87544에 10의 22승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뒤에 값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냥 다 0으로 처리해 버린 거죠. 그런데 이건 컴퓨터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메모리 공간을 좀 더 많이 할당받기 위해서 변수형을 롱 형태로 바꿔주던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그거는 자기가 행렬 계산을 얼마나 큰 수로 할 건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설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뭐 큰 오류라고는 할 수 없겠죠. 지금 일부러 좀 큰 걸 넣어봤는데 그렇게 심각한 오류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조금 이상한 오류가 나오긴 해요. 이런 게 다 플로팅 포인트 오류 때문인데 여기 이렇게 입력한 수에서 그 아랫줄에 있는 이 7을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1행에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의 역수를 막 곱하고 거기다 7을 곱하고 마이너스 배해서 여기다 더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겠죠. 그 과정에서도 역시나 손실이 일어난 거죠. 용량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가 0이 되어야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숫자에 10에 마이너스 16승이 곱해져 있어요. 거의 0에 가까운 숫자거든요. 용량 한계 때문에 이 뒷자리를 날린다던가 소수점 아래 몇 자리까지밖에 계산을 못하고 소수점 아래에 이 뒷자리를 날려버린다던가 해서 오차가 생겨서 정확히 0이 안 나와버리게 된 거죠. 이런 오류는 우리가 뭔가 논리적인 오류라기보다는 컴퓨터 구조상의 오류죠. 하지만 그 다음 0은 0이 잘 됐고 그 다음도 0이 잘 됐어요. 이건 뭐 우연찮게 계산이 잘 됐나봐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사실.
여기가 사실은 0인데 컴퓨터는 얘를 0으로 인식하지 못하죠. 아무리 0이 가까운 작은 숫자라도 컴퓨터 입장에선 얘는 0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행에서 리딩 1을 3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논지로 원소가 이게 돼버리니까 지금 계산이 어긋나 버리죠. 얘를 리딩 1으로 인식해서 여기 있는 7과 1을 없애줘야 되는데 얘를 리딩 1으로 인식해서 여기 밑에 원소를 막 없애주려고 하다 보니까 계산이 이상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오류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못 짰다기보다는 컴퓨터적인 문제인 거죠. 사실 수학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수학 채널이니까 굳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은 안 하려고 했는데 좀 거슬리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이래야겠죠. 여기서 좀 절대값을 사용할 수 있게 이런 걸 인클루드 해보죠. 그리고 이 논지로 원소를 찾을 때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여기서 결국엔 0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0이 아니더라도 좀 0에 가까운 수면은 그냥 0으로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컴퓨터의 구조적인 문제로 조금씩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좀 수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컴퓨터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절대값이 한 요 정도 숫자보다 크면은 0이 아닌 걸로 인식을 하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아까와 같은 오류는 안 날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번에도 비슷한 걸로 해볼게요. 이번에도 오류는 발생했지만 문제없이 잘 계산된 것 같아요. 여기 잘 보시면은 이 원소가 지금 정확하게 0은 아니지만 굉장히 작은 숫자 마이너스 15승이니까 거의 0이 가까운 숫자인데 컴퓨터도 다행스럽게도 얘를 0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단위 행렬이 나오게 잘 계산을 해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0으로 인식해주고 있죠.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어때요? 좀 이상하죠? 리딩 1의 위치가 2행보다 3행이 더 앞에 있죠? 좀 이상하게 나왔죠? 이게 왜 그럴까요? 맞아요. 우리가 행교환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당연히 중간에 행교환이 사용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일부러 행교환을 안 만들었죠. 왜냐면 잘 보시면은 여기 입력한 행렬에서 여기 두 번째 6을 0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 0 만들어주고 0 만들어주고 그 다음 리딩 1을 찾으려고 봤더니 여기까지 지금 0이 돼버렸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러면은 행교환을 통해서 아래 행을 좀 올려서 리딩 1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냥 바로 리딩 1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오류가 나는 거죠.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0으로 시작해서 좀 애매한 경우는 행교환을 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리고 여기가 전부 다 0인 경우는 어차피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게 전체적인 행렬에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렇게 부분적인 곳에서도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을 좀 개선하고 싶으면 당연히 행교환도 넣어줘야겠죠. 그럼 강의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